저는 교직에서 41년간 근무하고 퇴직을 하고, 퇴직 전에도 좀 했지만은 한 40여 년 가까이 자원을 재활용한 그런 차원, 또 이웃 돕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길거리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모아 팔아서 기부활동을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살고 있는 76세의 김종태라고 합니다. 예, 저는 대구 교대를 어렵게 들어가서 41년간 교직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야간부 고등학교를 공부하면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했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숙주나물을 길렀는데, 그때는 뭐 집에 우물도 없는 위치가 좀 언덕진 곳에 살았고 해서 제가 야간부에 다니면서 낮에는 그 무거운 물지기를 쥐고 하루에도 수십 번을 물을 날라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었고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또 야간부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교대 시험을 쳐보니까 이상하게도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합격이 됐어요. 제가 시험을 칠 때는 1967년도였습니다. 교대 1학년을 68년도, 2학년 69년도 2년간 공부하고 70년 3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저 산골짜기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대구시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알지요. 저는 1970년 3월 1일자로 영일군 기계면 구지초등학교라는 곳에 발령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산에 눈이 와가 있고 해서 한 번도 객지생을 한 적이 없었는데 상당히 그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객지에서 살아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잘 이겨내고 41년간의 교직 생활을 하는 그 첫 단추를 제가 잘 이행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직에 있으면서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자원 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부모님이 하시는 것도 듣고 보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니까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 골목에 함부로 버리지가 있는 것을 1980년대부터 저는 그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제가 모아서 조금씩 모인 돈을 수혜의연금, 또 연말연시, 불이웃돕기 등의 적은 액수지만 제가 기부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데 그 여학생이 와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가면서 시킨 것이 제가 큰 실수였는데, 그 여학생이 화분 하나를 받고 또 하나를 갖다 주니까 그 학생이 없어졌어요. 창밖을 보니까 하단에 큰 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3층에서 그 1층까지 어떻게 뛰어내려간지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면서도 하늘에다가 저는 빌었습니다. 저 학생이 무사하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남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병원에
안고 갔더니 다행히 하나도 다친 데가 없다고 해서 저는 그 후로 열심히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여기 대구 송일초등학교 이 학산 밑에 그 근처에 있는 송일초등학교 교장직을 1년 6개월 하고 거기에 2011년 2월 말로 퇴직했습니다. 제가 동인초등학교 근무할 때는 대구 무료급식소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집이라는 곳에. 거기에 한 50여만 원 이상 기부를 했고, 제가 동인초등학교 근무할 때는 그 요셉의 집이 가까우니까 거기 기부했고, 그 후로 제가 이제 집이 멀배니까 그까지 가기 힘들어서 제가 사랑의 열매라든지 또 달서구 인재장학재단이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제가 진천 동사무소에 이웃돕기 하는 데든지 이런 데 많이 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토 일요일 날 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하루 종일 그거 했고, 이제 퇴직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아졌지만 그래도 예전하고 몸이 좀 다르니까 계속 할 수는 없고, 오전에 좀 하다가 점심 때는 좀 쉬고 또 시간 되면 오후에 나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 나이가 76세가 되니까 이제는 좀 힘이 들어서 좀 이제는 자금씩 이제 지양해야 되겠다, 좀 적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몸이 훨씬 무거워지고 이제는 좀 쉬지 않으면 계속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쉽니다. 예, 초창기에는 저희 가족들, 특히 저희 아내가 아주 강하게 이걸 반대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도 있고 한데 그 자꾸 힘든 일을 하느냐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아들들도 아버지 힘들 텐데 고마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알겠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고맙게 이런 말들을 했지만은 요즘은 저희 아내가 많이 그걸 또 모아주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아, 여보, 정말 지금까지 폐지 수집을 그만하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는데 내가 그 말을 알겠다 말만 하고 계속 했는데 지금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폐지 줍는 일에 솔선해서 하니까 나는 늘 그거를 마음속으로는 고맙다 하는 말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 이 고맙다는 말을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내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남은 여생을 당신에게 행복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가 노력할게. 고마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분들이라든지 편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악수를 해보면 손이 버들버들한데 저는 손이 뻐덕뻐덕하고 마디가 굵어지니까 좀 미안스럽더라고요. 이걸 자꾸 만지니까 이 자연이 굵어져야 돼요. 그래서 역시 힘든 작업은 맞구나 이런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서서히 그만해야 되겠다. 물론 금방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거는 좀 내가 생각해도 2024년 대한민국 나눔 대상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금방 둘 수는 없고, 그래도 조금씩 줄이면서 서서히 마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이런 험한 일을 하니까 좋게 봤는지 저를 추천해서 그 상을 받게 돼서
예, 아노 소사이어티는 아마 그 유럽 쪽에서 특히 귀족 자제들 이 전쟁터에 나가서 부하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니까 그 귀족 자제들이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좋은 일에,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하는, 솔선수범해서 하는 그런 정신을 아노 소사이어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벌인 사람들이 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부도 하고 그런 사람한테 명예로운 그런 아노 소사이어티라는 회원에 가입하도록 했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노 소사이어티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폐지 수집이 사실은 자꾸 나이 들수록 힘이 들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아노 소사이어티에 돈을 한번 내보겠다. 그 당시에는 2023년도에 제가 생각했는데 절약하고 폐지 모은 돈 이런 것을 합쳐서 어쩌든지 저는 5년 내로 이것을 낼 것이라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대구 서도 초등학교에 근무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늘 자전거로, 그전에도 자전거로 다녔고 지금도 자전거를 대부분 이용하는데 월배 집에서 서도초등까지 8km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서 그 당시에 봉급 명세서에는 교통비 항목으로 얼마인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차도 이용하지 않고 하니까 이 교통비도 절약했고 또 모범 공무원상을 받을 때 그 상금도 있었고 해서 마침 그때 2002년도에 푸른 신문이 많이 배부되었는데 그때 기사를 한번 보니까 대구 성곡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백혈병으로 수술비가 모자라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모았던 80만 원을 흔쾌히 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길을 걸으면서도 어렵다, 학생 제도하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음악도 잘해야 되고 미술, 체육 다방면에 능통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 부족해가지고 단지 열심히 성실히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은 그 학생들이 얼마나 참 도움이 됐는가 저는 늘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을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하는 것도 일면에는 제가 그 가르치는 제자들이 나의 이 모습을 텔레비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보고 아 우리 선생님이 그때 뭐 음악미술 이런 건 잘 지도하지는 못했지만은 사는 모습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풍금은 겨우겨우 쳐가 쓰고 이제 졸업하셨죠. 예. 능통하게 뭐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 그림은 아주 더 못 그립니다. 아 그러니까 늘 이제 제가 이렇게 시범을 못 보이고 그 남이 했는 거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늘 학생들한테 뭔가 마음에 죄책감이라 할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능 방면에는 못했지만은 내가 열심히 성실히 내가 솔선해서 한다 이런 정신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이 내 몸을 많이 썼으니까 내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창 때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제가 한 5년 동안 약 먹는다고 독한 약을 먹고 하니까 위장도 나빠지고 뭐 그런 애로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최고로 자신 있다 하는 거는 식물 키우는 거. 이 식물은 열심히 내가 가꾸고 노력하면
그만큼 그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배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자신 있게 했습니다. 제가 대구 교대 보설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들한테 화분 하나씩을 다 이렇게 마련해 주고 같이 씨를 뿌리고 배추를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다 크게 이제 결구가 됐을 때 이걸 다 집에 가져가라 했습니다. 자기 키운 거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가 키운 걸 자기가 가니까 성취감도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걸 저는 보고 역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키워오는 것도 굉장히 큰 교육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한 40년 가까이 했고, 계속했고, 또 제가 교장으로 퇴직해서 이런 활동을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공적을 아마 예쁘게 봐줬는지 심사하는 분들이 저를 대상으로 추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도덕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신학자, 또 피아니스트, 또 나중에는 의사까지 돼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것을 다 팽개치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그 아프리카의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생각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한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 세계적인 그 여배우 아닙니까? 그 여배우가 출연한 돈만 해도 얼마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제 한 60대에 그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돕고 하다가 결국 병을 얻어서 결국 더 살 수 있었을 텐데도 그 사망했는 그런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분도 대통령으로 퇴직했으면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편안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이 그 낮은 곳에 가서 남을 위해서 돕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때보다도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한 그런 일이 더 존경받는다는 그런 기사를 저는 보고서 역시 그런 사람한테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지만은 이제 이 활동을 서서히 줄이면서 제가 못한 취미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 기타를 좀 배우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나면 앞으로 기타를 좀 더 열심히 본격적으로 배워서 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저렇게 노력하면 기타를 잘 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희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푸른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달성 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복을 많이 받으려면 각자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정해서 실천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권유드립니다. 복을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 좀 좋은 일을 하시면 복이 많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